네, 그건 사랑이었을까? 좀 어처구니 없는 뭐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40대와 10대 여중생 간에 예. 이게 사랑인지 참 헷갈리는데 아마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떤 사건인지. 아마 이제 4월 15일 날 거의 대한민국의 들썩이가 세 개의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2011년 8월입니다, 사건은. 그러니까 청소년 상습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40대 연예기획사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고요. 네. 피의자는 15살짜리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저 연예기획사 대표랑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이 만났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성관계를 가졌고요. 그러다가 몇 번 성관계를 가지다가 그 여학생이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로 이제 가출했죠. 가출해서 저 남자 집에서 한 달 동안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한 다음에 나와서 경찰에 고소를 하죠.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남자는 이미 이제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었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이라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그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2014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으로 내려보냅니다. 네. 근데 그 무죄로 판결했던 내용이 뭐냐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 사랑해서 한 것이 강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0대와 10대가 사랑을 한 거다. 27살 차이인데. 네.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남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을 때 이 여학생이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면회를 매일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뭐 오빠 뭐 사랑해요, 뭐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가서 면회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강요한 게 아니야, 정말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해서 2심으로 내려보냈는데 어제 2심 재판에서 그 여학생이 울면서 증언을 한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강요로 면회를 간 것이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냐? 자, 그러면 네가 그 남자를 그 면회를 갔을 때 그 일반 접견되면 녹취가 되거든요. 그 녹취록을 이번 14일 날 법원에서 한번 다 틀어보자. 그 녹취록을 내가 들어보고 재판부에 들어보고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여서 면회를 간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그 것이죠. 녹취록이 이제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록을 양쪽에서 이제 제출했어요. 근데 지금 다 이제 본인들 유리한 쪽만 제출을 한 것이죠.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은 녹취록 전부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잘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는 이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녹취 파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빠한테 내일 나 편지 속달로 좀 보내줘. 알았지?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야 돼. 속달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알았지? 근데 왜 요새 서신이 안 들어와? 어제도 안 들어왔고. 요새 인터넷 서신 안 쓰나봐. 네? 안 썼어. 아니었어. 그래, 우리 관리 전화 전화해. 마음 전했네. 나가자마자 나 밖에서 전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전까지 서신 넣으면 되잖아. 노래 가사 듣지 말고 누나가 읽어보고 괜찮은 것만 뭐 찍어서 하든지 아니면 해든지 아니야 여러 가지 지금 다 해놨어요. 해가지고 시험 응모까지 다. 아니 지금 녹취 내용만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협박성이 짙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도 그 여중생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어떤 강요나 협박, 그리고 저게 여중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 뭐 27살 차이나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부탁적으로 좀 해도 강요로 협박이나 이런 걸로 네. 느낄 수 있는데 어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상당히 강요를 좀 많이 하는 것 아니 같은데. 그 애들로 얘기할 필요 없고 15살짜리 학생이 이성적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네. 담임 선생과 설사 그 여자 제자가 중학생 네. 여자가 남자 선생님을 좋아한다 해서 그럼 다 성관계를 맺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훈육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저 문제는 뭐 협박이냐, 저는 사실은 지극히 사적인 얘기로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지만 우리나라 법이 너무 복잡하고 관용적이다. 법이 한 10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 우리가 성인식을 해주고 성인이라는 나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나이는 자기 인생의 책임인데
15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그 문제를 판단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네. 저 양반이 무죄 취지의 환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편지를 일부러 만든 그렇죠. 거예요. 이제 네. 그때 이제 그 무죄 대법원에 무죄 나온다면 사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실수로가 그러기는 그렇고 조금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2심까지는 유죄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건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무죄를 뒤집히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비상이 걸린 거고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강수를 띄운 겁니다. 아 그래?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둘이 얘기했을 때 구치소에서 했던 녹취 다 틀어.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거고 재판부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14일에 다 튼다는 건데 이게 변호인이랑 그 피의자랑 가서 접견하는 건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접견, 일반인이 가서 접견하는 건 전부 다 이제 행정법상 합법적으로 녹취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틀겠다는 거니까 그걸 한번 틀어보면 정말로 그 여중생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면회를 온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온 것인지는 그거는 녹취록이 아니라 정말 말을 들어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4일 날 그걸 재판장에서 다 틀어보면 아마 법원이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글쎄 이번에는 아마 저런 상황이라면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대 남성과 10대 여중생, 실제적으로 둘이 통화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통화하면서 녹취를 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빠한테 사진 남겨. 여기 글 남길 수 있거든? 사랑하고 좋아하고, 알았지? 오빠한테 일단 서신 써왔어? 서신 써서 너. 사진도 보내고. 인터넷에서 쓰나봐. 알았어. 그럼 우리 반에 뭐라 줄 알아? 마음 변했네. 뭐 이러니. 얘는 못 썼어요. 꼭 서신 써서 보내줘. 노래 가사 듣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내가 오늘 보고 안심하지. 오케이? 잡히려 뜬 거는 누나가 읽어보고 괜찮은 것만 뭐 추려서 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여러 가지 증거 다 해놨어요. 뛰어놓은 것까지 다. 아까 들은 내용이랑 사실 내용은 동일한데 직접 통화 여중생? 내용에 여종생의 이제 목소리가 어떤 들어갔죠. 반응이나 목소리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완전히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대법원에 제출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2심까지는 유죄가 나기 때문에 뭐 피해자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당연히 유죄 나오겠지 하고 저것까지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낼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으로 바뀌니까 이제 부랴부랴 저런 거를 가져와서 다시 재판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저런 게 다 들어갔으면 대법원에서 저걸 무죄를 했을까요? 지금은 결정적인 녹취록이 있어서 이제 그럼요. 이제는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네. 대부분의 성폭행 수사나 판결에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좀 허술하게 판결이 나거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까지 그렇다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1심,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제출 못 하거든요. 2심까지 있던 증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대법원입니다. 기록만 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나 그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 저런 녹취록 아니면 그런 것들 전부 다 입수해서 낼 필요성까지 못 느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게 어떻게 강간이지 사랑의사라고 판단하겠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편지를 보고 대법원도 입장 이해는 갑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이 편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없어. 무죄로 하고 다시 한번 재판해봐라고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의 실수라고 보기는 좀 뭐랄까 이건 뭐 네.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고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은 다시 제대로 잘 재판할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달 중순에 15일 입니다. 15일 이루어질 한번 재판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